하시죠. 안규백 장관님, 네. 제가 이 사건 당시요, 2020년 9월 당시에 제가 국방위에서 상임위원회 초선위원 때 했습니다. 우리 안규백 위원님과 같이 네. 국방위에 있을 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네. 이 사건이 월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방부도 발표를 했고 다 발표를 하고 당시 국민의힘의 의원들, 한기호 의원 간사들 다 이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월북으로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제가 국방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던 사건 아닙니까? 속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제 국정원이 정치적 도구로 이제 동원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국정원 2차장님 좀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 정권이 들어섰어요. 근데 국정원이 이제 검찰이 이제 국정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가장 2022년 7월 6일 날 잘 기억하시죠? 국정원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이제 검찰을 고발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국정원에 파견 검사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 그 당시 감찰 심의관으로 와 있었습니다. 감찰 심의관으로 최혁 검사가 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혁 검사가 검사인데 국정원에 파견을 와서 뭐를 감찰을 하죠? 이 서해 사건과 관련된 것을 감찰을 하죠. 맞습니까? 팩트 확인해 주십시오. 서해 사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여러 사건들을 하는데 이제 서해 사건을 했던 검사가 최혁 검사 아닙니까?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었고 국정원에 파견을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검찰로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을 공소유지를 하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정원에 감찰을 했던 검사들이 와서 감찰하고 나중에 공소까지 하는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이건 당연히 기획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 자체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보면은 아주 똑같아요. 대북 송금 사건에 누가 감찰로 들어온 줄 알아요? 유도윤 검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누가 같이 하냐면 실질적으로 수원지검과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누가 같이 또 일을 하게 되냐면 이희동 부장검사가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에 이제 정식 발령을 받게 되는데 2022년 7월 4일 날이요. 그 이전 6월 말부터 중앙지검에서 이 관련 문건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죠. 최혁 검사가 검찰 파견을 오고 중앙지검에 미리 와서 자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냐? 바로 7월 4일 날 발령받고 7월 6일 날 국정원에서 이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7월 6일 날 박지원, 서훈 안보실장까지 다 고발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건 뭐냐면 미리 검찰과 국정원에 파견된 감찰, 중앙지검에 있는 이희동 검사와 함께 연합구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없어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미리 기획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다만 저희 국정원에 파견 검사가 나왔었고 그 파견 검사가 이 건에 대해서 감찰을 했고 그런 그 팩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팩트는 정확한 거죠. 예. 그러니까 감찰이 온 거고 검사가 왔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검사는 중앙지검의 이희동 검사였고 그러니까 이게 삼각 라인이 형성되는데 바로 검찰이 국정원에 파견해서 감찰을 하고 실질적으로 누가 이제 여기에 중심에 들어서게 되냐면 바로 윤석열이 등장하는 거죠. 윤석열이. 앞서 우리 이 보고서에 보셨지만 우리 국정원 2차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이 7월 6일 날 고발하라고 하는 걸 누가 지시합니까? 2022년 7월 6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 고발하라는 걸 누가 직접 지시해요? 7월 5일 날 네. 김기현 원장이 대통령께 보고할 때 그렇죠. 그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6일 날 당시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장이었던 김기현이 이 사건을 보고하러 가지 않습니까? 예. 보고하는데 윤석열이 김기현한테 딱 그랬을 거예요. 야, 박지원 죽여라. 그 스타일로. 그래서 7월 6일 날 고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그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김태혁 국가안보실의 1차장이 실제 이거를 주도를 한 겁니다. 해수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대리, 왜 이거 제대로 보고 안 합니까? 여기 다 나오는데.
김태호 2실장이 1차장이 어떻게 지시했는지 관련 보고 다시 해주세요. 그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경찰청 차장 대리. 예, 의원님, 그 당시에 NSC 회의에는 청장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회의에서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청장이 회의에 갔기 때문에요. 예, 저희로서는 NSC 회의에는 네, 됐습니다. 예, 그 갔다 와서 아마 왜 번복하게 됐는지 NSC 갔다 와서 그 내용에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해양경찰청의 청장이었던 정봉훈, 그다음에 수사관이었던 김성종, 이 사람들 관련된 보고 내용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 순회가 누구냐,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분명히 서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야, 전 정권 다 털어라. 그 수괴가 누구야? 박지원이야. 그다음에 서훈이야. 이거 제거해. 그 명령을 누가 따랐냐면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태효가 그걸 지시를 하고 그 지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아까 나왔던 김성구 사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보고 들어가서 네. 이 월북에 대한 부분을 월북이었는데 번복하라고 하는 지시가 김태효 1차장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시를 내렸죠? 저희들이 이제 저희 보고 사항을 했는데 예, 이 보고 사항에 대해서 부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 자료의 이제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 월북 정황에 대한 부분들을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저 합참 정보본부에서 월북 정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그 뭐라고 이제 그 입장을 이야기했냐면 월북을 초기에 월북했다고 추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안보실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내용을 좀 수정했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그렇게 직접 이렇게 좀 수정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가 이제 6월 그러니까 저기 해경하고 국방부 발표하기 바로 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넘어가고 NSC의 주진우 법률비서까지 참여를 하면서 7월 5일 날 김기현 국정원장이 이 내용을 보고하면서 바로 직접 수사를 지시를 하고 7월 6일 날 고발되면서 이 사건 자체가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뭐냐? 전 정부를 죽이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그게 누가 지시를 한 거냐? 윤석열이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게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게 실체예요. 이게 실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정조사를 하면서 제목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들었으면서 2022년 5월에 어미준, 강백신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장동 수사가 다 끝난 게 다시 됩니다. 2022년 5월에 배치가 되면서 쌍방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에 2022년 7월에 이창열 특별수사관이 배치가 돼서 감찰했는데 쌍방울과 경기도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게 감찰에 나왔고 오늘도 똑같은 얘기네요. 2022년 6월에 그 회의를 했고 김태효 주재의 회의를 했고 그 내용에서 당시 보도자료가 수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게 윤석열의 고발 지시가 있어서 서해 사건의 수사가 진행된다. 이런 그림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국민께 정리해 드리면서요.